매개 효과, 회귀 분석의 종류지만 매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란 회귀 분석의 유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개입하는 제3의 변수인 매개 변수가 효과를 의미하고 여러 앞서 말했던 회귀 분석과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여러 경로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효과 연구 모형을 이렇게 되면 효과를 보면 x는 y, 아까는 지금 보면 이게 단순 다중 회귀 분석인데 이거는 한 일방향적으로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이에 한 번에 가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매개 효과 같은 경우는 종속변수의 일방향도 있지만 종속변수의 x가 매개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간접 효과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개 효과가 자주 쓰이고 지금 회귀 분석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해요. 연구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연구 문제를 토대로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여기서 봤을 때 고등학생의 자아 효능감과 학업 성취도 간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은 X, 독립변수고 학업 성취도는 Y인데 사회적 지지는 메디에이션 베리언스,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자아 효능감, 학업 성취도,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연구 모형이 설정이 되고 이 연구 문제를 봤을 때 반대로 이 밑에도 중등교사의 조직 문화와 조직 몰입의 관계에서 X와 Y의 관계에서 교사의 효능감은 어떤가를 나타내는 연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개 효과에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앞서 말했던 부분을 얘기하긴 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랑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땐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완전 매개 효과를 좀 바라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서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말을 하려고 이제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회 현상에서 이렇게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가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둘 다 유의미한데 이런 경우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완전이고 이게 대부분 완전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 논문 연구 결과에서 좀 가져오면 좀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앞서는 삼각형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매개예요. 다중매개. 물론 이거는 이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건데 이걸 설명하자면 셀프 이피케이시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은 아카데미 에리튜드 그러니까 학업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커리어 매추리티라고 이제 진로 성숙도 그리고 학생들의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 만족도를 통해서 학업 태도가 증진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더 설명하면 자아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사실 제가 쓰는 논문들은 이제 뭐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갖고 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는 연구자의 통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좀 자아 효능감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고 좀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아 효능감이 증진될수록 높다고 인지할수록 진로 성숙도도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학업 태도도 증진된다. 또 반대로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교사가 조금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사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해주셔도 저는 교사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교사가 있으면 좋지만 내가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증진이 돼서 학업 태도도 증진된다. 그래서 이런 게 완전 매개 효과다. 그 다중 매개 효과라고 하죠. 하나로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논문 예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봤지만 분석을 한다면 연구 모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연구는 분석은 3번 해야 됩니다. 1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변이의 부공감이 학교 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1번 단계가 이렇게 그려지고 2번 단계가 부공감이 자존중감을 통해 이 한계가 그려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3단계가 부공감과 자아효능감이 이 변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두 개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매개 효과라고 했지만 이렇게 다 이어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모든 게 유의미하니까 부분 매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그냥 제가 반대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수치는 다 달라지는데 통계적 유의미함을 제가 좀 없앴어요. 좀 설명을 하려고 이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했지만 이거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부공감이 학교 생활 적응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완전 매개 효과가 가진다. 자아 존중감을. 부공감과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은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해석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수치 보고 읽는 게 어려우시면 요걸 먼저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다가 점점 이 표로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논문 읽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매개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단계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이거 베로넨 케니 교수님의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3단계는 아까 이 모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베로넨 케니를 활용하고 연구 모형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있을 때 분석을 이렇게 한다.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매개 효과를 봤을 때 분석은 어떻게 하냐. 분석은 베로넨 케니 1단계. 요 1단계를 하려면 분석을 눌러서 회귀 분석을 누르고 종속 변수를 사유적 지지 아까 말했던 1번 매개 변인이 사유적 지지니까 종속 변수를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통계량을 클릭해서 보면 요거 모형적합 R스퀘어 변화량 공선성 분당 더비머슨 이거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먼저 VIF 공차한계 이런 거에 다중공선성이 오케이인가 점 1 이상 10 미만 2에 가깝고 회기선이 모형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 아까는 이게 1번이었으니까 지금은 Y 2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분석을 다시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누르고 회귀 분석을 클릭하고 선형을 눌러서 다시 또 자아 효능감이 종속 변수 진로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걸 확인해서 나오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가정이 확인한지 보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말했던 X, Y, X
M에 벌써 1단계, 2단계가 충족됐으니까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 X가 동시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완전 매개 효과인지 부분 매개 효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거를 동시에 넣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분석 누르고 회귀 분석을 누르고 선형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 진로 역량이라는 종속 변수 있고 자아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고 클릭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모든 거를 다 도출한 연구 결과치를 다 가지고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1단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한 줄을 완성시키고, 더비머슨 값을 넣고 F 값을 여기 넣고 VF, 제가 이거 표를 잘라서 그런데 여기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단계는 요거를 해서 이걸 기반으로 2주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3단계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도출해 가지고 연구 결과에 논문의 연구 결과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 번째, 맨 3단계에서 여기서 통계주 유의미하기 때문에 완전 매개 효과다. 부공감과 자아 존중감은 여기에 했을 때 매개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더라. 완전 매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이니까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분석을 하자면, 분석을 또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거를 또 보여드려야 체감이 쉬울 것 같아서, 자, 1단계를 먼저 하자면 회귀 분석에서 선형으로 갔을 때 다 재설정 누르고, 자아 효능감이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 효과에 넣기 위해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하고 1단계 결과치, 그리고 분석을 가서 다시 회귀 분석에서 선형을 갔을 때 이제 2단계를 해야 되니까 다시 재설정하고, 자아 효능감이란 X가 진로 역량이라는 Y에 대한 종속 변수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이건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하면 이제 두 번째죠. 이제 2단계. 이게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베로넨키니의 3단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 역량과 이제 사회적 지지나 매개 변수까지 모두 합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눌렀을 때 이 결과치를 이렇게 다 나온 결과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완성시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오늘 또 고생하셨는데 쉽지도 않은 거. 물론 다 아셔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강의는 이제 교육 통계에 대한 양적 통계 분석에 대한 전반을 좀 살펴봤어요. 물론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뭐 빅데이터, 구조 방정식, 다층 모형, 잠재 성장 모형, 자기유기 교차 지연, 레이턴 프로파일 애널리시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기본적으로 다지고 나면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표는 지식의 구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구축이 아닌 교육 통계,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반응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 내용이 다 알아서 반복해서 좀 노잼이다, 재미가 없었다, 이게 뭐 왜 또 하냐 라는 반응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대부분 석사 선생님, 뭐 대학 교대원 선생님도 그렇고 일대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만 계시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워하고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제 수준도 좀 낮았었기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좀 정말 컴팩트하게 해서 2시간 만에 지금 3시간, 2시간 안에 했지만 사실 이거를 15주 동안 내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딥하게 들어가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걸 좀 더 좋아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제 능력과 2시간 안에 좀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저는 강의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제가 연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좀 체화가 돼서 그냥 강의 준비를 안 해도 그냥 바로 따다닥이 되는데 사실 저도 좀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을 새로 공부한다던가 제가 안 해봤던 걸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저도 3달이고 4달이고 또 걸립니다. 그리고 책이든 인터넷은 다 찾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됐더라도 좀 괜찮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뭐 교대원이나 입대원이나 만약에 쉬웠다면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논문 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저는 좀 전문성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 지식을 좀 오늘 강의에서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산대 교대원에 들어오시는데 경쟁률도 세고 똑똑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똑똑한 선생님들이 입학하신 것도 잘 알기에 이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분명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논문을 쓰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꼭 안 쓰셔도 뭐 큰 살아가시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 맨 밑에 문장 같은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말이면 되게 멋있을 텐데 사실은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고요. 영어를 했을 때 한국말을 했을 때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원문으로 하면 greatest success came from having freedom to fail.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문을 꼭 쓰지 않더라도 뭐 사회생활에서든 뭐 아이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데서든 뭐 많은 실패를 좀 논문을 쓰는데 많은 실패를 하면서 개선하든 그래서 많은 실패를 좀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강의